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중구심책 미시경제학 챕터 9장 생산비용에서요 5절에 해당하는 규모에 대한 수익과 장기 생산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줄에 보시면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약간 평평한 U자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단기 평균 비용이 가파른 U자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단기에 비해서 평평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단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상정한 것이고요. 현실에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밑에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인 경우 한번 볼게요.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인 경우 요거요. 자, 여러분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이다 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생산 기술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 모든 생산 요소 투입량을 H배로 늘렸을 때 산출량도 정확히 H배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우리가 생산량을 산출량을 이렇게 봤을 때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H배 이렇게 증가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웃풋도 정확하게 H배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바로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인 CRS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C가 컨스턴트죠. 그래서 컨스턴트 리턴 투 스케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 비용은요 이렇게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는데 아웃풋도 2배 나왔다라고 하면은요 저기 한번 볼게요. Q가 1일 때 여기다 한번 보시면 Q가 뭐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Q가 1이고 노동이 1이고 자본이 1일 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때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W 곱하기 L 더하기 R 곱하기 K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생산량이 하나일 때 총 비용이잖아요. 얼마입니까? 이게 총 비용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 W에다가 이거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W와 R도 1이라고 할게요.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노동의 가격과 자본의 가격은 고정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걸로 놔둬도 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놔둘게요. 그러면 L과 K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비용은 W, R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기 때문에 노동을 2개 투입하고 2명을 투입하고 K를 2개를 투입했습니다. 그럼 2배로 증가시켰더니 생산량이 정확하게 2배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살짝 고민을 해보시면 총 비용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W는 주어져 있는데 L이 2잖아. 그래서 그리고 K가 2잖아. 그러면 2W 더하기 R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노동과 자본을 3배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L을 3배 증가시켰고 K도 3배 증가시켰고 그랬더니 아웃풋도 정확하게 3배로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이때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총 비용, 이게 물론 장기 총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3 집어넣게 되는 거니까 3에다가 W 더하기 R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 비용으로 나타낼게요. 평균 비용은 이쪽으로 할게요. 자, 평균 비용은 자, 색깔 그냥 검정 색깔로 합시다. 여기에서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average cost는 자, TC를 Q로 나눠주는 겁니다. TC를 Q로 나눠주는데 TC가 요거잖아. Q가 얼마예요? 1. 그러면 여기 보시면 W, R 이거를 1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W, R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 평균 비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야. TC를 Q로 나눠주는 건데 TC가 이거잖아. Q가 지금 2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2W 플러스 R 이렇게 되니까 2 이렇게 돼서 이때도 W 플러스 R에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 경우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 비용이 역시 W 더하기 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왼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규모에 대한 수익이 이렇게 불변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게 생산량이 증가하잖아요. 생산량이 증가할 때 1, 2, 3 증가할 때 장기 관련된 여기 총 비용이 일정하게 증가해서 평균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 비용이 일정한 거야. 그래서 장기 평균 비용이
일정, 이 경우는 W 플러스 R로 일정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여기가 Q가 되고요. 여기 장기 평균 비용을 나타내는데 일정해. 여기서는 얼마를 일정했습니까? W 플러스 R로 일정했네요.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이런 식으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W 플러스 R로 이렇게 일정해요. 그래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수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네 번째 줄, 따라서 산출량과 총 생산 비용은 정비례 관계 가지게 되고요. 평균 비용은 산출량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형태를 보이게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섯 번째 줄,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의 경우에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수평선의 모양을 지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거기 별표하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생산 기술의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해서 반드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수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네, 그게 필요하려면 전제 조건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와 R이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277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여기 두 개 나와 있는 W와 R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산출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노동과 자본이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노동의 가격인 임금과 자본의 가격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랬을 때는 네, 단기에 그 생산량에 대한 단위당 그 비용이 증가하니까 장기 비용이 확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인 거고요. 규모에 대한 보수가 수익이 체증인 경우 한번 볼게요. 2번 볼까요? 자, 2번 검은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2번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하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노동과 자본을 2배, 3배 증가시켰는데 아웃풋이 2배, 3배 이상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볼까요? 자, 기업이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의 경우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거기 보시면은요, 생산 요소에 대한 가격이 일정하다는 전제가 그대로 깔려 있어요. W랑 R이 일정하다는 전제가 그대로 깔려 있는데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의 경우엔 두 번째 줄 보시면 생산 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생산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생산량이고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에다가 H배, 자본에다가 H배 이렇게 증가시켜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Q가 되는 거죠. 새로운 Q. 생산함수랑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Q가 되는데 그때 아웃풋과 관련된 요거 H 증가하는 것보다 새로운 Q가 요거 이게 2를 집어넣으면 2배 했더니 아웃풋이 2배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되면은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IRS Increasing Return to Scale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 얘기는 뒤집어서 보면은 내가 생산을 증가시켜요.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요 얘기는 부동호가 이쪽이 더 이제 새로운 투입이 그게 이제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킬 때 아웃풋이 2배 이상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과 자본을 더 적게 투입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비용으로 따질게요. W와 R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WL RK, W랑 R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자, 여기다 고정을 시킬게요.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이렇게 점차 증가함에 있어서 노동과 자본이 증가하는데 얘가 좀 덜 투입돼도 아웃풋이 충분히 생산되는 거야. 그쵸? 2배, 3배 증가했을 때 아웃풋이 3배, 4배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생산량을 증가할 때 여기에 관련된 거는 증가하긴 증가하지만 이게 총비용이에요. 쬐끔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쬐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총비용인데 여기다 쓰면 총비용이 이렇게 할까요? 그럼 총비용이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장기 총비용이죠. 쬐끔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총비용이 증가하지만 쬐끔 증가하게 되면 자, 이제 우리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장기 총비용이
조금 증가하게 되면요. 우리 장기 평균 비용 곡선 한번 구해 볼게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 총 비용 곡선을 Q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인데요. 자, 저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여기 총 비용이 증가하는데 얘가 조금 증가해, 조금 이렇게. 자, 그러면 분자가 올라가는데 분모가 더 많이 올라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떨어지지. 자, 우리가 이제 뭘 보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거야.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여기 나와 있는 장기 평균 비용이 점차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네 번째 줄 보세요. 이처럼 평균 비용은 산출량의 증가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다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에서 거기 보시면은 가운데 나와 있는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얘가 밑으로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이게 우하향하게 되면 이게 바로 규모에 대한 수익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걸 바로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은요, 그 다음 줄에 가보시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장기 평균 비용이 하락해서 우하향하게 되면 그게 규모의 경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단기 비용 곡선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왼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단기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점이 되고 최저점은 여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서 여기점 왼쪽에서 접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277페이지 두 번째 단락 거기 한번 내용 보시고 세 번째 단락 보시죠. 어떤 시설 규모가 일단 주어졌을 때 평균 비용이 가장 낮은 산출량 수준에서 이를 가동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요. 이 경우에는 단기에서 시설 용량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요. 여기 평균 비용이 최저점이 되는 게 아니라 최저점의 왼쪽에서 우리가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적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 산출량은요. 장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가 되는 산출량보다 더 작아요. 여기가 단기의 최적인데 그거보다는 여기 작은 게 이게 진짜 최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보세요. 어떤 시설 규모가 일단 주어지게 되면 평균 비용이 가장 낮은 산출량 수준에서 이를 가동시키는 게 효율적인데 시설 규모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시설 규모까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 대상이 시설 규모뿐만 아니라 산출량까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기의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줄 볼까요? 생산 기술의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의 경우를 보이게 되면 그때 기업에서는 장기 생산의 목표에 비해서 약간 넉넉한 그런 느낌 보세요. 아니 장기의 평균 비용이 가장 최적이 되는 게 이 검정 색깔의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을 나타내는 건데 단기의 최적점보다는 약간 넉넉한 이만큼의 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시설 규모를 좀 갖고 있는 게 바로 설비까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최적이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당연히 장기와 단기가 U자 형태이기 때문에 U자를 그리게 되면 장기가 이렇게 있으면 단기가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비틀어지거든요. 이제 이런 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느낌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의 생산 목표에 비해서 약간 넉넉한 시설의 규모를 선택했을 때가 바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장기에서의 최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27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규모에 대한 경제,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네, 거기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을 한번 볼게요. 공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비용상 이득이 더 커지는 거야. 규모가 커지면서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한 회수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네, 이렇게 커지면서 비용상의 이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상의 이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득이 발생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생산 목표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 큰 규모의 공장을 짓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볼게요. 그래서 SAC의 대표되는 시설 규모를 B점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A점에서 가동시킨다고 해서 그 기업이 유휴시설, 유휴설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시설 용량을 거기 왼쪽에 다시 보시면 A점에서를 우리가 최적 시설 용량으로 볼지 B점에서 시설 용량으로 볼지 뭐 이게 약간 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티글러 같은 학자는 시설 용량을 A점에서의 산출량, A점 보이세요? 앞에 그림에 보시면 A점이 거기 나와 있는 거죠. 약간 여기 보시면 여기가 A점이야, 여기. 여기가 이제 B점이고, 그래서 A점에서가 바로 최적이다. 장기까지 봤을 땐 그렇게 얘기해서 넉넉하게 좀 생산을 시설 규모를 가동시켜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유휴시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요. 네,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감한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생산을 증가시킬 때 거기 나와 있는 평균 비용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규모에 대한 불경제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을 나타낸다 합시다. 네, 이해되시죠? 단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단기를 여기다 그린다라고 하면 단기는 이렇게 최저점이 여기 있어서 최저점의 오른쪽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 그런 특성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왼쪽에 그 세 번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볼게요.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의 경우에는 생산 비용의 증가 속도가 이게 수익이 잘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서 수익이 점차 작아진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하면 노동과 자본을 2배, 3배 증가시켰는데 아웃풋이 잘 성적의 증가, 생산량의 증가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비용의 증가 속도가 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그래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는 경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네 번째 줄 볼게요.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의 경우는 대조적으로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에 접하는 점이 F점이거든요, F점. 이제 최저점이 거기 보시면 2점이야. 그러니까 최저점보다는 오른쪽에서 접하는 게 또 최적 시설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작은 거기 보시면 마지막 줄 보시면 규모에 대한 불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작은 규모의 공장을 짓고 높은 수준에서 가동시키는 게 훨씬 더 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우리가 세 가지 경우로 한번 봅니까? 라고 하면 현실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다 라고 하면은요, 수익은 네, 거기 한번 보시면은요, 마지막 달러 볼게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실증 연구를 해보니까 부드러운 L자 형태를 보인대요. 여기 보시면 이게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서 여기요, 장기 평균 비용 곡선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땐 이렇게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 쭉 가면 여기서 스톱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부드러운 L자로 되고 여기서 스톱해서 끊기게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기업의 공장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쪽 영역은 어떻게 돼? 생산을 할 때 규모에 대한 경제 효과 최소한 여기는 불경제 아닙니까? 불경제?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 생산을 더 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돼? 아니 공장을 하나 더 짓는 게 낫죠. 새로운 공장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79페이지에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L자 형태가 되는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현실적인 모양을 보이더라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건 왜 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책상에서 막 얘기하고 이론상에서 얘기하는 게 야 현실에서 설명이 돼? 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 많은 학자들
경제학자들이 현실 경제, 공장의 생산과 관련된 비용이 어떤가 그걸 우리가 추정하고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이론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제 현실에서 잘 들어맞지 않게 되면은 그냥 아예 교과서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제 이론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현실에서는 L자 형태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U자 되는 걸 가지고 이론상 공부는 쭉 다 하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범위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